경력 기술서에 대한 몇 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한적인 건 없는데 길어봐야 최대입니다. 인사 쪽은 정말 신입을 안 뽑나요? 이건 뭐 어제도 받았던 것 같은데 대기업 공채 공고에 한번 찾아보세요. 인사팀 채용이 있는지. 진짜 안 뽑나요? 경영 지원으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인사팀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. 인사는 보통 노무사가 있는 분들이 지원하라고 아예 공고가 뭐 2년차에서 5년차로 올라오거나 이렇기 때문에 대기업 기준으로는 그래요. 근데 뭐 중견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쪽에는 많고요. 아니면 이제 외국계에도 사실 인사 쪽은 채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인사 쪽 자체가 아예 안 뽑는다기보단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없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신입을 제일 많이 뽑는 직무는 영업관리. 영업관리에선 대체로 무슨 일을 하나요? 영업관리 영상을 봐주세요. 영업으로 입사했는데 인사 쪽으로 이직하고 싶어요. 처음부터 인사로 가시는 게 맞아요. 나중에 더 어려운 길로 가지 말고 영업 이력을 커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. 그럼 인사에서 영업 가는 거는요? 비슷한 맥락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 직무가 쉬워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직무의 결이 다른 상황에서 더 희석시켜서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.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 신입 초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천차만별이에요. 그러니까 직급의 문제라기보다 생신입. 뭐 회사의 버짓에 따라 되게 다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도 엄청 많이 달라요. 소비재나 뷰티 코스메틱 이런 데는 당연히 B2C니까 연봉 책정되는 그 수준 자체가 일반적으로 B2B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B2B라 하더라도 같은 산업 안에서 포지션에 떨어지는 버짓에 따라서도 연봉이 달라요. 이런 기준이 있고 이만큼을 받아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선 자체가 아예 없어요. 특히나 외국계는 입사를 내가 만약에 연차를 좀 쌓아서 입사를 했어요. 5년차 평균 이 정도 받는다던데요?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내 직전 연봉에서 협상이에요. 모든 게 다. 그래서 내 직전 연봉이 어느 정도 선이었고 그거에 따라 얼마를 협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가 고정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. 다만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의 테이블은 있습니다. 그 테이블 안에서의 조정은 가능하겠죠. 산업군이 뭔가요? 산업군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어느 분야냐인 거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어떤 뷰티 코스메틱, 소비재 이것도 산업군인 거죠. 그다음에 IT, 의료기기, 반도체 장비, 제약 이런 게 다 산업군으로 나눠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거랑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직무인 거죠. 직무랑 산업군을 혼동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혀 다른 거고 우리의 포커싱은 산업군이 아니라 사실은 직무 방향이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산업군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씩 옮겨갈 수 있어요. 뭐 제조업 기반이면 대부분 제조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지만 뭐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로 시작했으면 대부분 의료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지만 전혀 산업군과 상관이 없는 직무들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계나 인사 같은 경우는 내가 옮겨가도 어차피 회계를 하는 거고 뭐 산업군이 바뀌는 특성에 따라 약간의 부수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대부분 없어요. 마케팅도 마케팅 전문가를 찾는 거지 반도체 장비 쪽 마케팅을 했으니까 아예 소비재 쪽은 못 넘어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. 다만 어느 정도 넘어야 될 허들이라는 건 있을 순 있으나 직무를 넘는 것보다는 산업군을 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영업으로 가면 조금 말이 달라요. 영업 같은 경우는 산업군 자체가 본인의 직무 영역이 돼요. 왜냐면 내가 이 제품과 이 산업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제품의 스펙적인 부분이 다른 경쟁사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제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이게 나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업무에 대한 성과를 가르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이게 전문 지식인 거죠. 이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또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은 산업군이 달라지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영업만 좀 산업군이 되게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본다. 이게 이제 또 다른 게 R&D나 엔지니어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그 외에는 산업군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마지막으로 경력 기술서는 얼마나 길게 작성해야 되나요? 길어봐야 3페이지. 3페이지가 최대입니다. 경력 기술서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어요. 몇 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한적인 건 없는데 보통 한 3장에서 5장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. 5장까지. 저는 2장, 3장이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그 정도 안에서 끝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레주메는 뭐 1장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페이지 그 레주메 관련해서 그 페이지 수 제가 종결한다 그 영상도 찍어놨거든요. 원페이지 레주메라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 아티클들이 막 나오는데 일부의 주장일 뿐이고 특정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컨설팅 회사나 이런 좀 바쁜 회사들에서 우리 원페이지 이상 안 봐. 원페이지만 내 라고 했었던 게 약간 굳어져서 레주메 한 페이지로만 써야 된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. 특히나 이제
CV라고, 그러니까 레주메랑 똑같은 거거든요. 미국에서는 보통 레주메라고 많이 말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CV라고도 얘기하는데 CV 형태로 가면 조금 더 느슨해요.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분량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더 여유 있는 회사들이 많고 그런 회사일수록 지원자를 조금 천천히 보고자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레주메가 무조건 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아티클들이 있어요. 그걸 다 살펴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인재풀에 등록이 돼서 누군가 나를 서칭할 때 키워드로 검색할 건데 그 키워드 하나라도 검색이 되려면 내 레주메 내용이 많아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장의 측면이 다른 거고 호불호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3장 이상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요. 네, 그럼 2페이지만 쓰는 걸로. 두 개에서 3페이지 정도면 괜찮다.